사실은 시력이 다 교정된 상태에서 렌즈라고 했을 때 껴도 되느냐,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안과의사 김모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시력이 좋죠. 라섹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습니다. 이게 되게 좋은 거면 나부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있었으니까 과감하게 수술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제일 잘한 일이 저는 수술 받은 거예요. 그 이전과 이후에 제 삶도 되게 많이 달라졌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편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경을 벗는 수술 전체를 사람들이 라식이라고 부르죠. 그 안에 기술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라식도 있고 라섹도 있고 스마일도 있고 렌즈 삽입 수술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뭉뚱그려서 라식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수술 전 검사를 하면 23가지 정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떠한 데이터들은 재발률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죠. 그거를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보니 환자분은 재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재발하고 재수술하세요가 아니라 재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각막 강화 수술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치료를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해드리죠. 그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서클렌즈 때문에. 데이트하러 가거나 사진 찍을 때 눈 커 보이고 싶으니까 서클렌즈, 색깔렌즈 끼고 싶다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안과 의사에게 색깔 있는 렌즈를 끼어도 괜찮나요? 물어보면 안 돼요, 해롭습니다가 답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렌즈를 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렌즈를 늘 낄 때는 소독도 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세척이나 소독도 잘 안 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 지나서 눈에 넣는다고 하면 세균 덩어리 집어넣는 게 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면 안 끼셔야 맞겠죠. 자, 라식이든 라섹이든 스마일이든 각막 조직의 일부는 없애야만 돼요. 고도근시나 난시의 경우는 각막을 많이 깎아야 되는데, 자, 누구나 각막에 여유가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럼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도근시 난시의 경우에는 스마일이든 라식이든 라섹이든 하지 않고 눈 안쪽에 렌즈를 넣는 방법을 많이 써요. 렌즈 삽입 수술. 그리고 렌즈 삽입도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정말 드물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렌즈 삽입 수술까지의 방법을 쓰면 다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만한 덩어리를 없애야 시력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 뜨거운 열로 가열해갖고 그걸 녹여내는 방식을 썼다는 게 라식 라섹이라면, 마치 조각을 할 때 끌 같은 걸로 톡톡톡톡 쳐서 쪼개듯이 수많은 레이저를 약하게 빨리 쏴서 열을 발생시키지 않고 조직을 잘라서 없애버리는 방식이 스마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의한 부작용이 없어졌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저희가 지금 제일 그 방법을 신뢰하는 이유는 결국 스마일에서 사용한 어떤 레이저 펄스에 대한 메커니즘이 2018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바로 그 기본이에요. 그래서 엑시머 레이저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스마일 수술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막 개발되는 과도기에는 새로운 기술이 빨리 나와요. 근데 안정기로 접어들면 그런 신기술이 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한참 있다가 하나씩 나와요. 그러니까 신기술이 눈에 적용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오는데, 예전처럼 금방금방 새로운 장비가 나오거나 새 기술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지금도 충분히 안정되고 좋기 때문에 괜히 5년, 10년 불편하고 참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굉장히 많죠. 사실 이 속 시원하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렌즈 삽입 수술을 권하는데 그게 과연 상업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1도 없나요? 뭐 이런 것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진짜 속마음이 물어보시고 싶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댓글을 달아주세요.